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오늘 어휘추론 어제요장이라는 강의 명이죠. 이걸로 우리가 오늘 또 만났으니까 선생님한테는 약간 오늘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번 여름방학이. 그래서 요거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 고3들 친구들은 이제 나랑 같이 하는 마지막 방학이 되는 거고, 그죠? 마지막 방학인 거고, 또 우리 고1 친구나 고2 친구들은 학기 중에 내신하느라 정신 없다가 이제 정말 선배들이랑 수능형 독해를 제대로 배워보자, 이렇게 모였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선생님한테는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만큼은 그냥 나한테 얼마나 배웠든 신규생이든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이 수능 수업을 처음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잡아보자 라는 목표를 좀 가질 거야. 그래서 고3들 쌤 수업 듣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형광펜 단서를 체크하는 게 다른 수업들보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기초부터 모든 문장을 분석하면서 가자라는 의도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예상으로는 우리 90분씩 한 교시로 운영을 하잖아요. 90분 안에 많이 보면 3지문, 적게 보면 2지문, 요 정도만 보게 될 것 같거든. 그만큼 쌤이 양질의 지문을 골라서 더 꼼꼼하게 모든 단서를 다 찾자, 이제 이런 기조로 갈 거야. 그래서 어휘 추론을 오늘 쌤이 일단 픽을 좀 해왔어. 어휘, 제거, 요약, 작문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다룰 건데, 근데 사실 제거 문제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휘, 요약, 작문 이 3가지를 많이 타겟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어휘 추론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릴까봐 쌤이 먼저 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요거 프린트. 원래 쌤이 이 시간에 갖고 들어오는 거는 편집된 양식이에요. 그때 이따가 2교시 때 대입파악 듣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 대부분이죠. 이 친구들은 이따가는 다른 양식의 프린트를 줄 건데 그게 원본입니다. 근데 오늘 어휘추론 강의에서는요, 수능 완성에서 아직 못 다룬 범위가 하나 남아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좀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양식이 바뀔 거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 프린트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있는데도 좋고, 아니면 표지에다 적을까? 표지를 펴봐요. 표지 펴주시고, 자, 오늘의 유형은 어휘추론입니다. 그래서 표지에다 써놨을 겁니다. 유형에다가 뭐라고 써있습니까? 어휘추론이라고 써있죠. 자, 그럼 거기다가 형광펜을 거주시고요. 자, 지금 수능 완성 교재로 듣고 있는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5번 밑에다가 정리해 주셔도 돼요. 자, 선생님, 우리 오늘 처음부터 가기로 했으니까 어휘추론 문제를 풀어내는 풀이법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휘추론의 풀이법 잡겠습니다. 표지에다가 적어주시겠습니다. 자, 풀이법인데, 이제 어휘추론은 약간 이런 거다. 자,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한국말로 연습을 해보자고. 자, 중학교 1학년한테 수능 영어를 쌤이 옛날에 공부를 시킨 적이 있어. 그때 엄청 어려워해. 왜냐면 중1이면 머리도 제대로 안 큰 애들이야. 한국말도 못해. 근데 걔네들한테 수능 영어 강의를 했어야 됐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 단어를 먼저 다 외우고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독해 수업을 했더니 곧잘 따라오더라. 자,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 수능 영어를 이해하는데도 뭐가 되게 중요하구나, 어휘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지금까지 쌤이 말한 지문의 주제는 뭐예요? 수능 영어에서 어휘의 중요성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주제 판단을 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맞춰봐요. 자, 4등급을 받던 고3 학생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단어 암기량을 늘리니 영어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둘 중에 뭐가 맞아? 올라갔다가 맞겠지. 또 영어에 슬럼프가 많았던 1등급 학생인데 오히려 단어를 더 외우다 보니 슬럼프에 좌절했다, 극복했다. 둘 중에 뭐가 맞아요? 극복했다가 맞아요. 봐. 내가 무슨 말 할지 전혀 모르잖아, 너희들은. 근데 주제가 뭔지, 수능 영어에서 어휘가 중요해, 요걸 알았더니 극복했다, 좌절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판단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제가 많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휘 추론 문제는 일단 가장 큰 핵심은 주제를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선지를 소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히려 어휘 추론 문제를 풀 때도 주제를 판단하는 능력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수강 권유를 할 때 오늘 1시 들으면 2시 반에 대입학 같이 듣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요게 가장 키워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스텝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추론 문제는 다행인 게 뭐냐면 오지선다 문제로 나왔을 때 1번 문제는 잘 답이 되지는 않아요. 1번 선지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번 선지까지 안녕. 앞에 프린트 챙겨 들어가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권나연 씨. 자, 1번 선지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자, 주제를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주제 정리는 우리가 쓰면서 정리해도 좋고요. 아니면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밑줄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번 선지까지 읽고 주제를 정리하자. 자, 그리고 2번 각 선지에 근거가 되는 곳을 매칭하자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밑줄 친 자리에 increase가 나왔어. increase는 올라가다잖아. 이 올라가다가 맞는 이유가 요 뒷문장 때문에 그래. 그러면 뒷문장을 선지에다가 매칭해보자 이 말이야. 자, 어휘 추론 문제 풀 때는 제일 안 좋은 태도가 뭐냐면 그냥 쭉 읽어. 이건가?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제일 안 좋고, 오케이? 3번 선지는 여기 근거 있으니까 맞는 거고 4번은 여기 있으니까 맞는 거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3번까지 힌트를 조금 드릴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지를 볼 때 선지는 대립되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면 좋다. 이 팁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합니다. 자, 풀이법, 즉 첫 번째 문장까지 읽고 주제를 정리하자. 답을 고를 때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때 조금 헷갈리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 선지는 무슨 개념을 생각해보자? 대립 개념을 생각해보자. 여기까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5문제를 여유되는 만큼 볼 건데 일단 5번 문제가 좀 쉬워요. 그래서 5번부터 쌤이 한번 볼 겁니다. 다시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앞에 프린트 챙기고 저희 캠코더 조심해서 들어가요, 안쪽으로. 자, 5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색깔펜 하나만 들어줄래요? 형광펜 아니고 색깔펜 듭니다. 자, 제가 뭘 좀 잡으려고 하냐면 대립 개념이 어떤 건지를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1번 선지부터 보세요. 일단 1번은 evidence야. evidence는 뜻이 뭐야? 증거지, 증거. 일단 증거를 생각했을 때 반대말 떠오르나요? 잘 안 떠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crease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decrease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증거라는 건 반대말이 잘 안 와닿아. 맞지? 이렇게 반대말이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건 보통 답이 아닙니다. 99%. 그치? 그럼 evidence는 아닐 것 같아. 넘어갈게. 자, 2번 선지 가봐요. 뭐 나왔어요? often. often의 뜻이 뭐죠? 개방이잖아요. 개방. 그럼 반대말은 뭡니까? 폐쇄가 되는 건데 조금 더 가보면 open은 긍정적 뉘앙스죠. 그럼 반대는 부정적 뉘앙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 2번 선지가 오픈이라고 나왔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자, 오픈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뭔가 하게 하는 느낌인데 그럼 반대가 된다면 부정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게 하는 이런 방향이 되겠다. 5번. 자, 이게 반대 개념 잡는 거고요. 3번도 한번 볼래요? 쌤, 3번에는 지금 나온 단어가 opposed입니다. 자, 여러분들 opposed 맞죠? 자, opposed 나오게 되면 얘는 뜻이 뭡니까? 반대하다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그대로 적어보는 거야. 쌤, opposed가 반대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말은 뭐가 되는 거야? 찬성이라는 말이 되는 거지. 또 하나만 더 가볼까? 쌤, opposed가 거부라는 뉘앙스가 된다면 거부. 그럼 반대말은 수용 이런 뉘앙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떠올리고 문제 푸는 게 좋다. 팁을 드리는 거고 똑같이 연습할게요. 쌤 4번은 너무 쉽네요.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는 matter입니다. 자, matter이라는 건 더 좋아진다 라는 걸로 간단하게 잡으면 그럼 반대말은 더 나빠지게 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대로 5번 선지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는 benefit. 유사하네요. benefit이라는 건 이득이 됩니다. 라는 거라 쌤은, 얘도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잡아보자. 됐지요? 자, 그러면 5번 문제는 나랑 웜업이라고 생각해. 얘부터 한번 해볼게. 몇 번 선지까지 읽고 대답? 1번 선지 작다. 다시. 1번 선지까지 읽고 뭐 정리하자? 주제 정리하자. 오케이. 자, 지문에서 눈 떼지 마세요. 첫 문장부터 가요. 빨라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읽어보자. Perhaps, 아마도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고 perhaps the most neglected leadership virtue. 자, 가장 중요한 한 단어 골라봐요. 뭘 것 같아요? leadership virtue. 맞아. 거기다 네모 박스를 쳐봐. 쌤, 이 단어가 왜 중요해요? 소재를 던진 것 같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덕목에 대한 건데 그 중에서 important,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neglected, 무시되고 있는 게 있어. 바로 그게 뭐냐면 hope, 뭐란 얘기야? 희망. 그럼 또 다른 중요한 단어 박스 쳐보자. 뭐야? 희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칠판 봐봐. 나는 이제 첫 문장을 읽고 어떻게 옆에다가 정리를 좀 할 거냐면 리더의 덕목을 이야기하는 지문이고 그 리더의 덕목 중에서도 필자는 호프를 강조하고 있구나.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호프가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 니네 그거 지금 못 보고 있어. 니네 생각하는 거 틀린 거야. 아마도 통념과 반박의 구조로 글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들어요. 납득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괜찮아? 자, 그럼 다음 문제 읽어볼게. 자, one reason, 하나의 이유가 있어. Why hope is neglected. 이렇게 중요한 호프가 못 되고 있는 이유를 말할 거야. 무시되고 있는 이유를 말할 거야. 그럼 무시되고 있는 건 현실인 거야? 이상적인 거야? 현실이 이런 거야 이런 말이겠죠. 자, 뭐 때문에 무시되고 있냐면요. Because of management theory, 경영 이론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영 이론은 that, tell us,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look at the evidence, 뭘 보라고 말해요? 증거. 자, 그럼 이제 evidence 밑에다가 쓰면 될 것 같아. 얘들아, 호프는 객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evidence를 보라 라는 건 쓸데없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라 라는 말인 것 같아. 객관적으로 evidence 밑에다 써놓자. 객관성을 evidence로 이렇게 빗대 표현한 건가 보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증거를 보라고 하고요. 또 갑니다. To be tough as nail. 얘들아, tough as nail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And in other way, to be objective, 객관적이어라. And in other way, 그리고 다시 말하면 to blindly face reality, blindly, 맹목적으로 뭐만 봐라. 현실만 봐라. 이 얘기가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현실에서 뭐만 추구하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객관성만 추구하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무엇이 무시되고 있다. 희망이 무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다? 희망이다. 이렇게 흘러갈 글이야. 서연아 5번이다. 다음 문장 볼게요. But, 하지만. 그럼 지금 뭐 할 것 같아 이제? 반박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잠깐 호흡 멈춰서 형광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내가 형광펜 단서를 잡지 않고 그냥 쭉 읽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단서를 보면서 읽으면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줘 볼게. 다시 첫 문장 가서 the most important와 the most neglected에다가 형광펜을 칠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색깔펜 바꿔서 그 위에다 써. the most야. 이거 무슨 급이야? 최상급이야. 얘들아, 최상급은 언제 쓰는 말이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른 지문을 공부할 때도 무슨 급이 나오면? 최상급이 나오면 집중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무시되고 있다는 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비판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다음 문장 형광펜. One reason why hope is neglected. 형광펜. 그럼 얘들아, hope가 neglected 되고 있다는 건 첫 문장으로 알 수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지? 중요한데 뭐하고 있다라고 던졌으니까. 무시하고 있다라고 던졌으니까. 그러니 one reason why 옆에다 써. 희망을 무시하는 현실을 말할 거야.
자, 그 다음 문장까지 우리가 읽고 멈췄거든요. 밑줄 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형광펜 어떤 거 칠까요? but 치셔야 되겠죠. 그럼 but 왼쪽에다 적어볼까? 무시되지 못하는 현실을 맞다라고 긍정할 거야. 틀렸다고 반박할 거야. 반박. but 옆에다가 반박. 그럼 필자의 주장이 드러나는 부분은 one reason 부분이야? but부터겠어? but부터 또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지. 그래, 맞아. 자, 그럼 이제 다시 읽을게. but, 하지만 facing reality, 현실을 마주하는 거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relying on hope, 희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야. 자, 밑줄 칠게요. 밑줄. 형광펜 아니고 밑줄. facing reality rather than relying on hope 에다가 밑줄. but 바로 뒤야. 됐어? 그럼 얘는 직역해보면 희망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희망을 보는 거야? 희망을 보지 않고 있는 거야? 않고 있는 거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거야? 주장과 반대되는 현실이야? 반대되는 현실이야. 그럼 그 위에다 써 희망을 무시하는 현실이랑 똑같은 주어가 되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끊어. 됐죠? 자, 이렇게 희망을 무시하고 현실만 보게 되면 뒤에 더 means, 이건 의미해. accepting reality,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데 as it is, 어떻게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바꾸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할 거란 얘기야. 근데 다음 문장 봐. 이번엔 relying on hope, 뭐에 기대겠대? 희망,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reality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부분은 필자의 주장이야? 반대되는 현실이야? 주장이야. 그래서 형광펜 들어가자. relying on hope rather than facing reality에다 밑줄 치고요. 왼쪽에다가 주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또 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 주장대로 hope를 가지고 바라보면 means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working to 열심히 일하는 거야. change reality 현실을 뭐 하자고? 바꾸자고. 자, 그럼 나 봐요. 현실을 보는 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더라? 있는 그대로. 그럼 뭐 하려고 하지 않아? 바꾸려고 하지 않아. 하지만 희망에 기대서 본다는 건 어떻게 보자 이 말이야? 바꾸기 위해서 현실을 바라보자. 자, 그럼 밑줄 쳐지겠습니다. change reality hopefully에다가 밑줄. 그럼 필자의 주장은 이거네요. 현실을 바꿔가는 게 바로 희망이라는 리더의 덕목이다. 7번 보시겠습니다. 리더의 덕목은 호프라고 생각하는데 호프에 담긴 의미가 뭐냐? 바로 호프는 현실을 그대로 적어.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을 더 희망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요 정도까지 우리가 잡았으면 1번을 완벽하게 잡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정도.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 자, 또 가봐. 달리자. 자, 다음 문장이야. Readers can be both helpful, hopeful. 리더는 hopeful 할 수도 있고요. realistic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as long as 뭐만 하면요. possibility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remain. 뭐 하기만 하면요. 여전히 often. 뭐 되기만 하면 열려 있기만 하면. 그럼 hopeful 하려면 변화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열려 있어야 돼, 닫혀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아, 쌤 칠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단어 들어가는 게 맞네요. 긍정이 들어가는 게 맞네요.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그래야 hopeful, 희망적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긍정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다음 질문 가요. 자, being realistic 그리고 현실적이게 된다라는 건 differ from 이거와는 달라 facing reality in important way 중요한 방식대로 현실을 직면한다는 개념과는 달라. 자, 그럼 여기서 꺽쇠로 묶어봐. being realistic을 꺽쇠로 묶어봐. 주어로 나왔던 being realistic 꺽쇠 맞아.
그리고 다음 문장에 나오는 being realistic도 꺽쇠. 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쌤, being realistic 하다라고 하는 건요, means, 의미하는 거예요. calculating the odd, 가능성을 계산하자 이 말입니다. with an eye to optimism, 어떤 시선을 가지고요? 낙관적 시선을 가지고요. aware of the consequence of the fate, 그 fate, 나타나는 운명의 결과를 아는 상태로 낙관적 시선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without being opposed, 반대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반대하지 뭐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지. 자, 이제 색깔펜 바꿔서요. without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좀 쳐보자. without. 자, 그리고 without 위에다 한번 써봐. 빈칸 앞의 부정어구라고 써봐. 얘들아, 이렇게 3번 선지 앞에 부정어구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봐야 돼. 한 번 더 뒤집어야 돼. 부정이 있으니까. 뒤집어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쌤, 제가 꺽쇠로 묶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being realistic, being realistic이었거든. 그럼 여기서 현실적으로 봐라라고 하는 건 희망의 범주인 거야? 잘못 보는 현실의 범주인 거야? 희망의 범주인 거야. 자,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거든. 그럼 선생님 말 들으면서 다시 한번 쫓아와봐. 얘들아, 우리 2번 선지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봐봐. 그 문장. 자, 이거 무슨 뜻이었어? oft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잖아. 그 open의 주어 한번 봐봐. 주어는 누구야? 리더였지. 근데 이 리더가 뭐 할 수도 있으면서 희망적일 수도 있으면서 realistic, 뭐 할 수도 있대? 현실적일 수도 있대. 두 가지를 다 겸비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다가 꺽쇠로 묶습니다. Leaders can be hopeful and realistic을 꺽쇠로 묶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realistic을 다음 문장에서 꺽쇠 쳤던 being realistic에다가 화살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체크했던 being realistic에다가 꺽쇠를 하는 거예요. 화살표 연결. 자, 그럼 여기서 현실적이게 됩니다는 뭘 가진 상태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걸 뜻해? 희망을 가진 상태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걸 뜻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들은 세상을 뭐 시키려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변화를 시키려고 해야 돼. 자, 이제 중요한 말 할게. 다시 3번 선지 내려와봐. 그러니까 3번 선지에서도 꺽쇠로 묶을 건데 without 앞에서 꺽쇠를 열어서 circumstance까지 꺽쇠를 닫아보세요. 자, 그리고 칠판 봐봐. 그럼 여러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지금 우리 3번 opposite 판단할 건데 제가 꺽쇠로 묶은 부분이 without부터 끝까지를 묶으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결국 이 without부터 끝까지의 뉘앙스는요. 이들은 변화를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 좀 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건 현실을 그대로 뭐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수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 말 맞죠? 괜찮나요, 끄덕? 그럼 문장 이제 다시 다 풀어버릴게. 자, without 뭐 하는 거 없이 직역 먼저 하겠습니다. 거부하는 것 없이 말이지. to 뭐에 대해서? situation 상황이나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 대해서 inevitability 이게 뜻이 뭐죠? 불가피함이란 뜻이야. 피할 수 없음. 그럼 상황을 피할 수 없음에 거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면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without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칠판. opposed에는 반대, 거부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뉘앙스가 들어가야 돼? 수용이나 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현실의 불가피함을 수용하는 것 without 뭐? 없이 상황을 뭐 하러 가는 애들이에요. 바꾸기 위해 낙관적으로 마주하는 애들이 리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쉬워라고 하긴 했지만 답 찾는 건 꽤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사고가 돼야 어휘 추론 문제는 잘 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좋습니다. 자, 쌤은 더 보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요 정도 5번은 이 정도만 볼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한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봤거든요. 자, 이대로 자네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내가 골라줄게. 몇 번을 풀 거냐면 조금 어려운 거 가볼게. 3번 문제 펴봐, 3번. 자, 방금 봤던 5번 질문은 그냥 리더의 덕목이야.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 근데 3번은 경제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관련된 얘기거든. 소재가 까다로워지면 난이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시계는 쌤이 한번 잴게요. 어휘 추론 문제 풀 때는 한 3분 정도면 적절하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네, 1분 30초 경과. 잔여 시간 30초. 자, 여기까지가 3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원래 수능에서 타임어택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운 문제들은 1분 20초에서 40초 요 정도를 배분을 하고요. 어려운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2분 30초에서 맥시멈 3분 정도를 할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분 안에는 들어와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찍은 정답률을 내가 좀 볼게. 자기가 찍은 정답에다 손에 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저는 1번이요. 저는 2번이요. 저는 3번이요. 3번이요. 저는 4번이요. 저는 4번이요. 저는 5번이요. 5번이요. 오케이. 자, 이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자, 그럼 또 한 번 풀어볼게. 자, 풀이법이 제일 중요해. 제일 먼저는 뭘 찾는 게 핵심이다라고 했어? 주제. 말해줘. 뭐 찾아야 돼? 주제 찾아야 돼. 이거 잊지 마요. 자, 그럼 첫 문장부터 읽어갈게요. 따라와봐. 가자. 자, particular allo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allocation이 배분, 분배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경제적 자원을
특정하게 분배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자. Economic ledgers, 경제 자원이라고 하는 건 돈, 인력, 어떤 기술, 장비, 기술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을 내가 배분한다. Like that of other ledgers, 다른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has a consequence, 결과를 가져와. For, 무엇에 대해서 productivity, 생산성과 future, 미래의 output, 생산량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됐어? 그러면 왼쪽에 여백 있죠? 거기다 조금만 적으면서 가자. 우리 스텝 바이 스텝. 자, 경제, 자원, 배분. 이게 키워드였네요. 그리고 경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산성과 그리고 미래의 생산량 이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됐으면 또 갈게. 자, 다음 문장 봐봐. 이게 경제 지문이라 조금 어려워요. 자, output. 이게 뜻이 뭐지? output 하면 생산량이야. 자, 국가가 만들어낸 생산량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팔아 얻는 돈이 될 수도 있고 팔아낸 물건일 수도 있고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잖아 이게. 그런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distributed, 분포될 거예요. 분배될 거예요. as payment, 뭐로써? 지불로서 분배될 거야. 맞잖아. 국가가 뭐 찍어내. 그럼 나 그걸로 뭐 받아? 돈 받잖아. 이랬으니까 payment가 될 거고요. to owner of factory of production, 그 생산의 공장의 소유주들한테 페이먼트를 지불하게 될 거고 and 그러면서 is an important, 그 아웃풋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further production, 더 많이 생산하는 incentive, 뭐가 됩니다? 유인책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선생님이랑 조금 구분을 할게요, 나는. 자, 요렇게 섹터를 나눠서요. 내용 정리를 쭉 잡으면서 선지 조금만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1번에 나온 단어는 incentive였습니다. 쌤, 인센티브 안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장려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도록 부추기는 거야. 응, 해. 그래서 얘들아, 인센티브가 나온다라는 거면 장려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하게 한다? 그럼 이 반대말은 금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겠죠. 쌤, 그럼 1번 선지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잠깐만 볼게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우리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랬고요. 내가 생산량에 따라서 페이먼트, 무엇을 받기 때문에 지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즉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량이라는 건 내가 나중에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장려하겠습니까? 금지시키겠습니까? 장려하겠죠. 뭘 많이 받으니까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요. 선생님 결국 나중에 생산량을 늘리는 게 당연해지네요. 이게 1번 선지의 근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되지요? 자, 그런데 다음 문장에 형광펜 단서가 있네요. 어디다 칠까요? However, 형광펜 칩시다. 그쵸? 자, 선생님 그럼 however는 무언가 반대될 거니까 이걸 잘 잡읍시다. 어떻게 뒤집는지. however, 하지만 sector, 어떤 분야는 have different inclination, 다른 의도를 가집니다. to, 무엇에 대해서요? 소비, save, 절약, 아니면 invest their income, 그들의 소득을 invest, 뭐 하는 거? 투자하는 거. 자, 선생님 봐봐. 요즘 얘들아 경제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경제적 지식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약간 수능에서 섭섭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 거야. 뭐 하거나, 쓰거나, 뭐 하거나, 아끼거나, 뭐 하거나, 투자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니 내가 받은 돈을 그 셋 중에 하나로 쓸 거란 얘기야. 근데 다시 문장 봐봐. However, sector have different.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분야가 뭐냐에 따라 소비를 할지 저축을 할지 투자를 할지에 대한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봐봐. 선생님 지금 우리 however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그 여기 맞춰 정리해 볼게. 하지만 섹터,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이들이 소득을 소비할지, 저축할지, 투자할지의 결정을 내리는데, 돼요? 그것이 분야에 따라 달라 라고 쓸게. 마늘 따자, 다르다. 그러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뒤에 붙여줘야 되는 논지는 이거 아니겠어? 야, A라는 분야에서 돈을 버는 애들은 보통 소비를 하고 B라는 분야에서 돈을 버는 애들은 보통 뭐라고? 저축을 하고 이런 얘기가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계속 왼쪽에다 쓰면서와 일부러 오늘 되게 천천히 가는 거야. 자, 읽었으니까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If those that invest their income, 여기도 형광펜이야. If those that invest their income. 그리고 다음 문장 내려와봐. If those sector that spend all their earning. 형광펜. 내가 이거 두 개 왜 형광펜 친 것 같아? 둘 다 뭐로 시작해, 얘들아? if. 자, if는 주제 말하는 거라 그랬어. 구체적인 사례라 그랬어. 구체적 사례라 그랬지. 그럼 나 봐봐. 이제 이 however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if 하나 말해줬을 거야. 또 이 however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뒤에서 또 뭐? if 또 얘기했을 거야. 그럼 however 문장에 대해서 예시 1번, 예시 2번 이렇게 들어줬을 거란 얘기야. 아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잖아. 자, 구조가 잡혔으니까 다시 첫 번째 if를 읽어볼게. 나 왔다 갔다 괜찮으면 끄덕 보여줘. 괜찮아요? 저 따라가기 네. 자, if those invest their income. 아, 그들의 소득을 칠판, 뭐 하는 애들에 대한 얘기야. 투자했을 거야. 그리고 이들이 투자를 위해서 그 돈을 쓴다면 productively, 아주 생산적으로. 쌤 2번에 나온 단어도 잡고 갈까요? productively. 이게 뜻이 뭐지? 생산적으로라는 거죠. 쌤 생산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효율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효율성이 없어, 비효율적이야 이런 뉘앙스인 거거든. 자, 그럼 그대로 만난 애가 한번 읽어볼게. 투자를 위해서 그들의 소득을 써? 그럼 그들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receive a large share of output, 더 많아지는 몫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future production, 미래의 생산량은 increase, 뭐 할 거야? 증가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밑줄 치는 거야. future production will probably increase에다가 밑줄 쳐봐. Future production will be increased. 그럼 쌤 이렇게 나오면 미래 생산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미래 생산이 늘어났다는 건 생산 방식이 어땠다라는 얘기겠습니까? 효율적이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투자를 위해 쓰게 되면 그들의 생산은 효율적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그들의 생산량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산은 효율적이게 됩니다. 뭐에다 썼을 때? 투자에다 썼을 땐 말이죠. 자, 그 다음 예시 2번 가볼게. 그리고 if, 또 만약에 가자, 오케이. 자, 또 만약에 those sector that spend all their earning, 그들의 모든 소득을 spend, 오마이갓, 이때는 뭐 해버리는 거야? 다 소비해버리는 거야. 뼈 빠지게 벌어서 다 써요. 이렇게 돼버리면 됐어요? Get more income, 더 많은 소득을 받게 되는 건 맞고요. 이러면서 aggregate, 총계의 밑에 나와 있죠. 총 수요가 is raised, 뭐해질 거고요? 올라가게 될 거고요. 아, 소비가 장려가 되면 소득이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그 결과 investment by other, 타인에 의한 투자가 is stimulated, 뭐 된답니다? 장려된답니다. 자,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3번 선지 보세요. 쌤 3번 선지에서 나오는 게 stimulated입니다. 그쵸? 자, stimulated는 뭐랑 굉장히 똑같냐면 incentive라는 의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쌤 얘도 자극하다, 고무시키다 이런 말이라 얘 또한 뭐하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장려하다라는 말이야. 그럼 또 반대말은 금지한다 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와. 자, 그럼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만약 소비에 사용을 하게 되면요, 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지면 따라서 뭐가 높아지려고 할까? 공급이 높아져야 돼. 공급이 높아지려면 뭐가 많아져야 돼? 생산량이 많아져야 되잖아. 아,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거 돈 되겠는데 라는 타인의 투자들이 몰릴 겁니다. 타인의 투자들이 장려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아, 쌤 그러면 요 말은 저희 맥락상 3번 선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볼게. 그 다음 문장 봐. Some sector. 어떤 섹터들은 will only hold. 그냥 축적해 놓기도 해. 그들의 인컴을 말이야. or 아니면 invest. 그걸 어떻게 하기도 해? 투자를 하기도 해. 근데 투자하는 게 뒤에 부사 붙은 거 봐봐. unproductively. 어떻게 투자해? 생산적이지 못하게 투자하는 애들도 있어. 됐어? 자, 지금은 질문을 던질게. 앞에서 예시 1번 있었고 예시 몇 번 있었지? 2번 있었지. 그리고 얘들아, 지금 읽은 이 문장도 however를 뒷받침하는 예시 3번이라고 나는 말을 할 거야. 자, 그럼 내가 예시 3번이라고 말하는 건 if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3번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 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some. 맞아요. some에다 형광펜 칩니다. some sectors까지 칠까? 그럼 쌤 일부 섹터들은 이라고 말할 때는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if들처럼 무슨 단어가 나올 때도 some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예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앞에 부분에서는 투자를 잘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칠판 플러스적인 결과가 이어지거나 혹은 소비를 장려하면서 타인이 투자를 하게 되는 플러스적인 결과가 일어날 때도 있어. 그런데 some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일부 부분들은 그냥 뭐만 해? 내 거를 저축만 하거나 or 아니면 투자를 하긴 했는데 이 투자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투자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이때는 마이너스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이 말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어려운 거 할 거야. 그리고 다음 문장 봐. if these sector야. 됐어? 형광펜. 야, 이제 이거 되게 고급진 말인데 맞추나 볼게. 쌤, if 나왔으면요, 얘네들이랑 똑같죠? 나 봐요. 얘네들이랑 똑같죠? 그러면 요 밑에다가 지금 문장을 적어줘야 될까? 아니면 이것에 딸려있는 문장으로 적어줘야 될까?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자, 한 번 더 질문 의도만 잘 들어봐. however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일 것 같아? some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일 것 같아? some. 그 이유는 뭐야? if these sector. 오케이, 형광펜 쳤나요? if these sector. 그럼 쌤, 요 썸에서 다시 갈래를 치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얘는 예시 3번에 대한 하위 예시를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계속해서 플러스적인 결과 나와야 돼? 마이너스적인 결과 나와야 돼? 마이너스. 톤을 잡고 갑시다.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섹터들이 are significant,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리면, 즉 이런 분야인데, 너무 중요한 분야인데, 정은아 봐, 너무 중요한 분야가 나빠져 버리면, 이 말이잖아. 너무 좋은 분야가 나빠져 버리면 컴마 뒤에 갑니다. They will. 그것들은 economic improvement, 경제적인 발전을 프로모트, 뭐 할 거예요? 촉진할 거랍니다. 자, 이제 칠판 보겠습니다. 쌤, 4번에 지금 나온 선지가 뭐였어요? 프로모트였죠. 오마이갓, 쌤, 프로모트도 뭐랑 되게 비슷해요? 인센티브, 그 다음 스티뮬레이티드랑 또 비슷하거든요. 그럼 얘 또한 장려하다, 촉진하다 라는 뉘앙스라면 반대는 금지하다, 방해하다, 억제하다 이런 말일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은 하위 예시로서 무슨 톤을 정해놓은 상태야, 우리가? 마이너스 톤을 정했죠. 마이너스 톤을 정한 게 4번 선지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제적 발전은 장려하고 촉진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금지하게 된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면 돼. 이해됐어? 좋아.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 수준인데 만만치는 않을 거야. 그치? 근데 정답률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풀었나는 스스로 검토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딱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요게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내가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픽을 했고요. 그럼 남아있는 1번, 4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 얘는 혼자서 하기에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은 꼭 이 1번, 4번 두 문제 남은 거 해보시고요. 나머지 학년 친구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오늘 듣는 것만 집중을 해. 그래, 내가 이 말 안 했구나, 얘들아. 방학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나랑 공부하는 영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업 시간 집중이야. 수업을 듣고 뭔가 복습을 해? 나는 별로 그럴 거 없을 것 같아. 지금 듣고 이해하면 끝이야. 알겠지? 근데 다만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있어. 수업을 듣고 나면 형광펜 단서들만 정리해보는 작업은 내가 추천을 해. 알겠지? 그러니 시간 내에 집중하는 것만 잊지 마시고요. 수업 끝나고 복습할 때는 단서 정리 정도만 신경 써주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번이에요. 자, 이번 문제로 쌤이 3분만 시간을 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시작. 이 분 경과. 삼십 초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거, 정답은 4번이었어요. 4번. 자, 맞췄다. 이번엔 손 들어보겠습니다. 맞췄다.
4번 맞췄다. 굿잡. 알겠어요. 아까랑 좀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네요. 3번은 맞았는데 2번은 틀린 경우가 눈에 좀 띕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게 보는 마지막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지 먼저 한 번만 쭉 봐줄게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자, 쌤이랑 같이 한번 가보자. 쌤 1번 선지가 나왔는데 얘는 반대 의미가 좀 명확한 단어가 나왔네요. 이그노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1번에 이그노얼을 썼다는 건 얘는 무시하다, 간과하다 라는 말이니까요. 그냥 무시라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것의 반대말은 인정해주는 거죠. 맞아. 너 중요한 거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될 것 같고 자, 2번은 few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few 대신에 뭘 써도 똑같냐면요. little만 들어가도 똑같아요. 자, 이제 문법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쌤 few랑 little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독해에서는 그냥 똑같다고 취급하는 겁니다. 문법을 묻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few나 little이 나왔다. 자, 그럼 얘는 부정문이 돼버리죠. 안 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few나 little, 부정. 그럼 반대말은 긍정이 되는 거죠. 3번 가겠습니다. 쉬운 거 나왔네요. difficult. 자, difficult라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니까. 반대말은 굉장히 쉬워진다. 4번 한번 가볼 텐데, 쌤 4번에는 exact거든요. exact의 뜻이 뭐지, 얘들아? 정확한, 이런 뜻이잖아. 근데 정확하다라는 건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고 이런 식을 뜻하거든요. 정확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야. 그럼 exact의 반대말은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정확성이 되게 낮은 거야. 그러니까 정확성이 낮다라고 하는 건 약간 제멋대로라는 의미랑 비슷해. 내가 너희들보다 수능 독해를 잘하는 건 딱 하나거든. 지문을 워낙 많이 봐서 단어가 봤을 때 어떤 의미로 보통 쓰이는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속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서 잘하는 거거든. 그러니 알려주는 대로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자, exact 같고요. 자, 마지막 5번 갑니다. 어머, 쌤 5번 또 나왔어요. little이요. 공부합니다. little은 뭐랑 똑같다고 하셨죠? few랑 똑같다고 하셨죠? few. 그럼 마찬가지로 little은 부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반대말은 긍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갈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 자, 달려보자. How we understand our world. 우리가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is shaped. 자, 위에다 써. shaped라는 단어는 영향을 주다라는 influence랑 완전 똑같아. shape은 influence랑 같아. 근데 그게 BPP로 쓰였네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영향을 받는다. To a remarkable degree, 아주 놀라울 만한 정도로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해되면 끄덕. 자, 그리고 이 people, 사람들은요, who produce research, 연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지문을 봐야 되겠죠? That, 그 연구는 tell us, 우리한테 말해준다. How the world work,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말해준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나 봐봐. 이 내용 이해되나? 이렇게 적었고 이거에 이렇게 첫 문장을 요약해봤어. 그대로 적어놔봐.
자, 워딩을 옮겨 적으면서 이해가 되나를 좀 검토하십시오. 연구에서 세상이 어떤 작동 방식을 가지는지 설명한다 그랬고, 그 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랬고, 그러니 그 연구에 따라 우리의 관점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소화됐죠? 이게 문장을 씹은 상태야. 근데 이거 아니고 그냥 work, research 이렇게만 남아버리면 문장이 머리에 안 들어온 상태예요. 다음 문장. yet. 그럼 어디다 체크할 거야? yet. 형광펜이지? yet. 하지만 더 가요.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은. 그럼 여러분들 사회과학이란 단어는 연구야? 우리의 관점이야? 연구죠. 맞아. 그렇게 범주하는 거야. 사회과학이라는 연구는요. 대부분 ignore, 무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타이밍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럼 칠판. 그 연구에서 타이밍을 보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도 타이밍을 볼까 안 볼까? 안 보게 되지 않겠어? 맞지요? 뒤에 조금만 더 갑니다. This may be news to you. 그건 당신한테 뉴스일 수 있거든요. But 하지만 또 뒤집죠. 그럼 여기서 you에다가 형광펜 쳐볼게요. You, this may be news to you. You 띄고 뒤에 but에다가 형광펜 다시 칠게요. 자, 그럼 이제 나 따라서 왔다 갔다 해주나 봐. 자, yet 문장은 연구 얘기입니다. you는 일반인인 우리들이에요. but은 다시 연구예요. 됐나? 그러면 쌤 봐요. 연구에선 타이밍을 무시해. 하지만 you,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건데 but, 하지만 연구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고 있어. 왔다 갔다 괜찮지? 자, 그럼 번 문장 다시 봐. 그래서 주어가 이건가 봐. economist, scientist, sociologist 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연구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지. 그쵸? 이 연구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use quantitative. quantitative 하면 질적인이란 표현입니다. 자, 미안해. 수량적인이란 단어죠. 쏘리. 수량적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수량적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수량적 도구는 that are unable, 불가능합니다. to effectively model exact timing, 정확한 타이밍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밑줄 치겠습니다. 1번 문장 올라오셔서요. 서연아, 1번 문장 올라와서 ignore specific timing에다가 밑줄 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읽은 문장으로 내려와서 unable to effectively model exact timing까지 밑줄 칩니다. unable부터 끝까지요. 그리고 두 문장을 화살표로 매칭해 놓으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두 개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럼 ignore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자, 다음 문장 가볼게. few. 자, 그럼 이게 문장 무슨 문장이어야 돼? 부정문이어야 돼. 자, 그럼 살리면서 뒤에 읽어볼게. 데이터셋이야. 그럼 얘들아, 데이터셋은 일반인의 관점이야? 연구에서 다루는 거야? 연구. 자, 그러면 연구들은요, account for, 설명합니다. precise sequence of event, 사건들의 precise, 정밀한 sequence, 순서를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precise sequence라고 하는 건 뭐가 먼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야 라는 거고, 그건 타이밍 아닙니까? 그럼 연구는 시점을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러니 few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지? 그럼 이제 밑줄 few, 밑줄 precise sequence 밑줄. 위에 밑줄 쳤던 거와 화살표로 연결하세요. 같은 의미인 거 확인됩니까? 되면 끄덕. 네. 다음 문장 또 갈게. 도윤이 괜찮지? 다음 문장. 자, in most quantitative methodology. 이것도 연구가 사용하는 거죠. 연구 안에서는요, used by social research such as blah blah, it. 찾았나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it. 이거는 would be exceedingly, 아주 과도하게 difficult,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difficult는 어렵다, 어려운 거면 안 하는 거 나와야 돼. 그럼 안 하는 거면 difficult 뒤에 뭘 생각하는 거, 타이밍을 생각하는 거, 그거 나와주면 끝나는 거야. difficult to model something like a cup.
쿠데타죠. 근데 이 쿠데타가 pivoting on 밑에 나와. 매달려 있고 좌우된대요. 언어 split second. 아주 미세한 초단위에 결정되는 쿠데타를 보는 게 difficult. 뭐예요? 어렵대요. 그럼 말도 안 돼? 되는 거지? 그럼 difficult 밑줄, split second 밑줄. 화살표 연결. 지금 우리가 화살표로 연결하며 내려오는 거 다 무슨 말이야? 결국 타이밍을 보지 않아요. 그쵸? 아유, 오늘 권나연 잘하네요. 다음 문장 봐요. instead 형광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난 요거는 좀 정리를 시킬게. 선생님 봐봐. instead 있는 부분 왼쪽에 여백 많잖아. 거기다가 쌤 따라서 한번 적어봐. 자, instead라고 적고, 쌤 instead는 뭐랑도 되게 똑같냐면요, leather이랑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instead 윗부분에서 계속 했던 말은 이거 아니야? 사회과학이나 연구 부분에서는 뭘 보지 않고 있어? 타이밍을 보지 않고 있어. 즉 이렇게 쓸까? 자, instead 앞에서는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 말만 계속 한 거지. 맞지? 그럼 여기 안음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자. 이들이 계속해서 안 하고 있는 거, 즉 부정어구를 넣어준 거고, 안 하고 있어. 이거 안 한다니까. 이거 안 하고 있어. 그럼 반대로는 이들은 무엇은 고려하고 있어. 이렇게 나올 거야. 부정의 뉘앙스에서 긍정의 뉘앙스로 전환해 주는 거, 혹은 긍정으로 말하다가 부정으로 전환해 주는 거. 이 긍정, 부정, 부정, 긍정을 이어주는 게 누구의 논리야? instead의 흐름 논리잖아. 그치? 자, 그럼 얘를 잡았으면 이제 instead 뒷부분에서는 여기다가 네모 박스를 쳐봐요. exact measure are used. are used에다 네모 박스야. are used에다 네모 박스. 지원아 봐봐. are used 네모 박스. 그럼 이건 사용하고 있는 거지. 칠판 봐. 뭐 하고 있는 거 얘기할 거야? 고려하는 거 얘기할 거야. 그럼 쌤 고려하는 거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타이밍과 관련된 말이 들어가야 돼요. 타이밍과 반대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반대되는 말이 들어가줘야 되지. 아, 납득되나 봐. 그럼 봐봐. 타이밍이라는 건 뭐는 몇 분 몇 초고 뭐는 몇 분 몇 초고 뭐 한 거야? 정확한 거지. 그럼 타이밍과 뭐 해야 되니까? 반대돼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정확한 거는 보지 않아. 이 말이 맞지 않겠어? 그게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뒤에 더 읽어볼게. such as, 예를 들면 interaction effect, 상호작용으로 주는 효과 같은 걸 준다는 거지. 야, 그게 무슨 말인데? 밑으로 하나, 두 줄 내려와 보세요. 됐어요? 자, 이 문장 읽어볼게요. where, 확인되세요? where, 확인되면 끄어. 자, 이제 다 왔어. where, 읽어볼게. 자, 여기서는 where the order in which the ingredient are added.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재료들이 섞여진 order, 순서 따위는 doesn't matter. 뭐 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럼 재료가 섞어진 순서란 뭐랑 비슷한 말이야? 타이밍과 비슷한 건데 그건 doesn't matter. 뭐 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칠판 이그젝트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임의적인 것들을 보면서 연구하는 상태야. 됐지? 그래서 답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어때, 얘들아?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풀어줬으니까 오늘 내가 강의는 더 안 할 거거든? 지금 1번이랑 4번 문제 남았지? 지금 요 촉으로 풀고 답만 맞추고 끝내겠습니다. 어때요? 자, 1번과 4번이요.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한 번만 풀어보자. 자, 두 문제 푸는데 선생님의 시간은 6분을 재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3분 지났을 때만 3분 경과라고 얘기해 줄게. 시작.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번과 4번은 다른 문제들보단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거든요. 1번 문제는 4번이었고요. 자, 잠깐 요것만 잡을게. 4번에 valu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일단 value라는 건 동사로 쓰면 소중하게 생각하다
이 뜻이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면 valuing의 반대말은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value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 반대말은 가치를 낮게 무시하는 거. 요 논조로 한번 봐봤으면 좋겠고 1번. 자, 그리고 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4번 유형이 다른 문제랑 다르잖아요. 그쵸? ABC의 박스형으로 나오는데 요즘엔 이런 박스형 문제는 30번에 출제되지 않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선지는 3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 5개 묻던 거에서 3개밖에 못 묻고 있고 ABC의 반대말을 주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조금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팁을 주기 위해 A부터 잠깐만 보면 자, A의 careless 하면 부주의하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럼 부주의한 거면 세심하지 않고 조심스럽지 못한 거야. 그럼 conservative 하면 뜻이 뭐야? 보수적인 이란 뜻이거든. 얘들아, 보수적이다라는 건 이건 내가 좀 보수적으로 판단해 볼게. 그 말은 좀 깐깐하게 봐볼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대립을 좀 했었고요. B는 쉽죠. 유리하냐? 불리하냐? C 갑니다. motivated, 오늘 너무 많이 배운 거. incentive, stimulated, 그 다음 promoted, 다 같은 말. 장려하고 촉진하고. 그럼 disinclined 하면 원래 뜻은 경향이 없다 라는 뜻인데 하지 않게 하다, 금지하다, 방해하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고1 친구들은 내신의 어휘 추론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경험했을 거야. 그거 풀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잊지 마시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어휘 추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걸 미리 공지할게. 자, 우리가 방학 때 금요일을 총 4번 이렇게 만날 겁니다. 오늘 어휘 추론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요약과 장문으로 쌤이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차와 4주차 때는요, 어휘, 요약, 장문을 다 섞어서 한번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금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방학 때는 한 권은 방학을 하지 않거든, 수업을 위해서. 근데 8월 15일부터는 한 권 영어도 여름 방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휴강을 할 거고 대신 그 전 일요일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있는 주의 일요일, 자, 이때 똑같은 시간에 금요일 수업은 쌤이 모두 보강을 해놓고 갈 거니까 마지막 주 일요일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미리 스케줄러 피세요. 내가 또 쎄해서 스케줄러 펴, 이것들아. 자, 8월 10일입니다. 날짜 너무 좋네요. 8 더하기 2는 10, 8월 10일 낮 1시입니다. 이날 똑같이 어제 요장 보강합니다. 쌤, 전 대입파악도 듣는데요. 2시 반 똑같이 대입파악 보강합니다. 쌤, 저 4시에 문법도 듣는데요. 4시 똑같이 문법 보강합니다. 듣는 친구들 일단 메모해놓고 안 되는 것들은 그때 가서 쌤이랑 얘기하자. 어차피 지금 말하면 까먹을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1시요. 원래 시간대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어제 요장은 2시 40분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그때 오케이, 끝난 친구들은 가셔도 돼요.